미국인 98% 이상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탈레반이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도시까지 장악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감염 확산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미국인 중에 98%가 사실상 거의 모두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미국인의 98%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심각한 곳으로 분류된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미국 거주자 중 98%가 감염 위험도가 높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분류된 곳에 산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비율이 한 달 전만 해도 19%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빨리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DC는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와 양성 판정률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감염 수준을 정하는데 가령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면 감염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CDC는 이들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CNN은 감염 위험 지역이 급증한 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와 또 정체된 백신 접종률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1만 3천 명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였던 지난 6월 만여 명의 거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러자 연방 기관들의 접종 의무화 조치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훈부와 국방부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2만 5천 명에 달하는 산하기관 인력에게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에 대한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부 선진국에서 부스터샷에 쓰이는 백신을 빈국에 나눠주길 권고한다 이러면서 부스터샷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는 이미 논의가 한창이죠.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조만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방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 금요일 회의를 열어서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논의한 뒤 권고안을 두고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이 시급하지만 장차 언젠가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필요로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산하 백신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간 12일 50세 이상 연령대와 의료 종사자에 대한 3차 접종을 권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해왔습니다. 네, 나라마다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백신 확보에 필사적인 각국 정부를 노린 백신 사기 시도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백신을 구해주겠다면서 각국 정부에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기단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과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파이자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들과 구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제약사들은 대리인을 통해 백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이자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일부 국가 정부들이 이런 사기에 취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도 조만간 각국 정부를 상대로 백신 사기주의보를 발령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국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폐막한 일본에서는 긴급 사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일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8,800명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47개 광역자치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최다 기록을 썼습니다. 수도 도쿄도에서는 어제 하루 4,900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전날 4,200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겪어본 적이 없는 정도의 속도로 감염 확산이 진행돼 제어 불능 상황이라며 재해 수준으로 감염이 맹위를 떨치는 비상사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는 16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단검사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영국 정부는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19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후 하루 2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프간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미군 철수 지역을 중심으로 탈레반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달 안에 수도 카불이 함락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까지 나왔다고요. 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도 카불 다음으로 꼽히는 칸다하르와 헤라트를 연이어 장악했습니다. AFP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아프간 34개 주도 중 12개가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탈레반의 수도 카불 함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안보 상황에 맞춰서 카불에서 민간인 수를 추가로 줄일 것이라면서 수주 내에 대사관 직원을 핵심 인력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대사관이 열려 있다면서 인력 축소를 대피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은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내 대사관 직원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3천 명의 군인을 일시적으로 아프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아프간에 체류 중인 미국민에게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아프간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서 유럽연합 EU 안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아프간 난민들의 강제 추방 문제를 놓고 회원국 간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프간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석 달 동안 망명이 거부된 자국민의 강제 추방 중단을 EU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과 핀란드는 아프간으로의 추방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아프간 난민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6개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아프간인 추방을 중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터키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남부가 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북부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고요? 네, 터키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로 인해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터키 당국은 폭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터키에서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1일부터 강한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들이 물에 잠기고 건물과 다리가 붕괴했습니다. 170개 마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불어난 물로 인해 건물 지붕 위로 피신한 주민 900명 이상이 헬기 등을 이용해서 안전지대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의 다리가 파손돼 도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터키 북부 지역은 폭우가 내리는 여름철에 자주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명이 홍수로 숨졌습니다. 이번 북부 지역의 홍수는 남부 지역 산불에 이은 겁니다. 터키에서는 지난달 28일 남부에서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규모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파괴되고 최소 8명이 숨졌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